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가 오늘 여수에서 개막해 지방자치 강화를 촉구하는 여수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김무성, 문재인 여야 대표도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수회가 반발하는 등 순천대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을 둘러싸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순위로 추천됐던 정순권 교수도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율촌 산단에 입주할 4개 기업과 400억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도 소라면 상공리에 110억 원대 콘도 건립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1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명이 다치고 출근길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지난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제도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여수에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가 열렸는데요. 양당 대표가 참석해 지방자치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국 190여 명의 기초단체장들은 지방 재정의 위기에 대해 부도난 기업을 경영하는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지방자치 출범 20년 동안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은 크게 늘었지만 지방세 비율은 변하지 않으면서 재정 자립도가 44%에서 25%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기획, 결정하고 또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사업은 국비로 수행해야 한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먼저 양당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린다 하는 이 약속은 저는 절대 지켜져야 됩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들의 주요 요구사항인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문재인 대표가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것이라며 곧바로 찬성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현행 헌법에서도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당의 공론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양당 대표들은 모두 지방자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등 방법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순천대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과 관련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수회가 이순희를 임명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촉구했고 1순위로 추천된 정순권 교수도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에 대해 순천대 정순권 교수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학 자치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를 절망 그 자체로 표현한 정 교수는 대학의 정체성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주요 국립대학 교수들도 가세했습니다. 전남대와 목포대, 광주교대 등 5개 국립대 교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순희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학과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을 정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시한 그런 어떤 불합리한 인사전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대 교수들은 이번 총장 인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전체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투표가 종료되는 내일 오후에는 곧바로 개표 작업과 교수 전체 회의가 진행됩니다. 투표 결과가 이미 결정된 총장 인사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교육부 결정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공식적으로 총장 행보에 나선 박진성 신임 총장의 입지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도 내일 순천대 앞에서 총장 인사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파장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늘 율촌 산단 입주를 결정한 4개 기업과 400억여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을 체결한 한성 P&S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동양 윈텍 등 4개 기업은 경남과 일본 등지에 본사를 둔 유망한 기업으로
13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한편 광양경제청은 올 들어 15개 기업으로부터 1조 3,694억 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13,1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수시가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잇따라 유망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자베이 리조트 측과 소라면 사공리에 모두 1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객실 42실 규모의 휴양 콘도미니엄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화양면에 집와이어와 스카이백스를 갖춘 챌린지 파크 관광단지를 조성한 뒤 오는 2017년 2박 3일 일정의 터프 챌린지 세계대회 개최를 위해 주식회사 일상해양산업과 오션포인트 등 4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허성관 광주 전남 연구원장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이에 따른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광주시장의 유감 표명에 이어 시도의회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허성관 광주 전남 연구원 원장 임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사회 의결이 아닌 이사회 간담회 절차로 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또 김수삼 이사장이 규정을 위반한 행정행위를 했다며 이사장 해임 촉구도 결의했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 조례를 위반하고 정관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협의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 이사장에 대해서는 퇴임 요구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도 허성관 원장 임명 강행은 시 도민의 뜻을 저버린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의 의견 전체를 무시한 처사이지요. 하는 의회 차원에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대응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사장과 원장은 시도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며 허 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까지 반대 의견이 확산되면서 광주 전남 연구원이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는 다음 달 광주 전남 연구원 예산 심사부터 벼르고 있는 등 허성관 임명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3번에 걸쳐 모두 1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치고 출근길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 내 대포터널에서 순천에서 여수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9대가 연달아 추돌해 57살 임모 씨 등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후 곧바로 같은 지점에서 차량 5대가 또다시 잇따라 충돌했으며 비슷한 시각 인근 덕양교차로의 과속단속 지점에서도 차량 3대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고흥 유자축제가 다음 달 6일과 7일 이틀간 고흥군 풍양면 유자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서는 유자 따기와 유자차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행사와 함께 초청 가수 축하 공연, 노래자랑, 유자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이어집니다. 광주의 백범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구 선생과 광주의 인연을 기리기 위한 건데요. 공교롭게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지 꼭 126년이 되는 날 개관하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환하게 웃는 백범 선생의 사진이 관람객들을 먼저 맞이합니다. 사진 옆에는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던 김구 선생의 어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존된 육성에는 독립과 통일에 대한 선생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생애를 기록한 전시실에서는 백범일지 영인본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김구 선생과 광주의 인연을 기리기 위해 건립했습니다. 특색 있게 꾸민 것은 우리 광주 전남에 백범이 어디서 어떻게 숨어 있었고 나중에 와서 어디 다니면서 강연을 했고 광복 직후인 1946년 광주를 방문한 김구 선생은 광주 천변에서 온막을 짓고 사는 이들을 도우라며 후원금을 냈고 이 돈을 종잣돈으로 삼아 백화마을이라는 정착촌이 만들어졌습니다. 백가구가 화목하게 살라는 뜻으로 이름 지은 백화마을. 그 자리에 터를 잡은 백범 기념관에서는
어렴풋하게나마 선생의 결의사랑 정신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청암대 강명훈 총장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청암대 전 현직 교수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학교 재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방송 취재에 응한 것일 뿐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여수 MBC와의 인터뷰에서 청암대 교비 횡령 의혹 등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그물 등 폐역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입법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폐어구의 수거와 재활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한 가칭 어구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어업인들이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를 양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한 폐어구는 어업인이 직접 수거하거나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여수시 화정면 개도 인근 해상에서 5명이 타고 있던 1.9톤급 낚시어선이 멈춰 있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여수 해양경비 안전선은 바다 낚시를 하다 기관이 고장나 닻을 내리고 있었다는 선장 33살 김모 씨의 말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촌 지역의 수산 자원을 기반으로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어촌 6차 산업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화양면 안포마을 일대에 국비 포함 모두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촌 6차 산업화 사업으로 마을 앞 어장에 피조개 종폐와 황토를 살포하고 어패류 선별 체험장과 종합 가공 공장을 내년 2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촌 6차 산업화 사업은 기존의 1, 2, 3차 산업을 합쳐 어촌 지역 수산 자원을 기반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가공하고 체험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확대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로부터 여수 안포마을 등 4곳이 선정됐습니다. 광양시가 경관위원회 심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광양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관 관리를 위해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양시 경관조례를 모두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시는 타 시군에 비해 경관 심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경관과 무관한 지중사업이나 경관 영향이 경미한 개간사업도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경관 관련 규제와 통제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